언제나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저희 후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명단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해 주시는 우리 박세현 스폰서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여기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리뉴메디를 잘 알 수 있게 오늘도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매주 한 주마다 이렇게 또 줌으로라도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거기 엄청 덥죠? 많이 더운가 봐. 지금 휴 사장님이 안 들으셨네요. 휴 사장님. 그러게요. 네, 연락 회사에서 한번. 거기 완전히 시애틀이 너무 덥다고 너무 그러시더니 덥다고 카톡 오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한번 저기 개인톡 음. 한번 더 보내볼게요. 일단 예예예.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이 아쿠아포린 제품이 우리의 아쿠아밤 그거 대체 제품이에요. 대체 제품. 인제 요 제품은 7월 말이나 8월 초 미국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바이탈 워터. 이름은 바이탈 워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예전에 아쿠아밤에 있는 보르피린 성분 그거는 없습니다. 완전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이탈 워터는 이 수분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아쿠아밤에 보르피린이 피부를 빵빵하게 채워준다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아쿠아포린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피부 속을 그러니까 건조한 피부들은요, 이 수분이 각질층에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것을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이 단백질이 이 피부 안에까지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요. 이 수분을. 그러니까 겉에만 머무르게 있는 게 아니라 요걸 피부 곳곳으로 이동하는 걸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아쿠아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 워터에는 이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여기 수분 채널을 만들어주는 성분, 단백질 성분 아쿠아포린이 첫 번째 포인트 1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피부의 진정과 피부 휴식을 주는 이 세 가지 추출물이 칵테일이 되어 있는데 위치아젤, 편백, 어성초 이런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피부에 진정을 주고 피부에 휴식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3가 뭐냐면 3중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피부가 목마를 틈이 없이 수분을 꽉 채워준다라는 그런 3중 시너지 효과. 그게 뭐냐? 피부 속 수분기를 열어주는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 성분과 그리고 피부 수분을 딱 또 잡아주는 글리세릴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과 또 수분을 끌어당기는 더군다 히아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분 폭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미백에 대한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백의 비타민C 유도체, 독일 유명한 원료 회사인 바스프사의 비타민C 유도체를 함유해서 미백에 도움이 되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이런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화이트닝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가 있고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주름을 개선시켜주고 탄력을 준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영양을 준다. 여기도 저번에 우리가 코스모스 인증받은 10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재생에 좋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영양에도 좋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백과 주름 개선과 피부 영양에 도움을 주는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늘 피부가 건조한 사람, 각질이 들떠 있는 사람, 피부에 열이 많아서 늘 건조해진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 수분을 포커스로 두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바닥에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플은 이렇게 수분에 포커스를 둔 제품. 그래서 예전에 보르피린 성분 들어가 있었다면 여기는 말씀드렸던 피부 속에 수분 채널 역할을 해주는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부 속 물질 수분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바이탈 워터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밀리 문이라고 해서 HCAA, 기존 나왔던 맥스뮤는 가루 타입이잖아요. 물에 타서 마시는 거. 뭐 입에다 이렇게 털어서 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 얘는 액상이에요. 액상. 그래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액상 타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라비노자일란에서 똑같아요. 그 이제 미강에서 추출한 건 똑같고 HCAA만의 시크릿해서 메디프 바이오의 아라비노자일란. 그래서 결국은 매우 고농축 그리고 흡수 잘 되고 뭐 소화 흡수에도 높고 뭐 고농축에 뭐 여기 나와 있죠. highly concentrated active 아라비노자일란. 그래서 고농도 저분자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뜻이 HCAA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원료를 보면 한방 복합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오미자, 항산화에 좋은 거, 소화에 좋은 메가,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는 질경, 그리고 소화 촉진에 좋은 산사, 간 보호에 헛개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피로감도 줄어들고 체력 증진에 도움이 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 그리고 아이들, 성장기 어린이들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쑥쑥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단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먹기 편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패밀리 뮤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런 액상 타입으로 먹기 되게 쉽게 나와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빨아 먹을 수 있고 요게 아마도 핫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직 날짜는 공지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포에서 세 포까지 하루에 한 포에서 세 포까지 원하는 횟수만큼 먹으면 된다. 식전 식후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 햇볕이 쨍쨍 비치는 데 하지 말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니까 사장님들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피부에 좋은 그 먹는 식품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렸는데 요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성분 차이가 뭔지 비교가 좀 어렵다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히알루론산 요게 스킨앤필은 점막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점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게 수분 덩어리잖아요. 그럼으로써 관절염에 그죠? 여자들 질건조증에 그리고 눈점막에 이런 모든 피부에 그래서 토탈적으로 우리 신체에 그 몸에다가 히알루론산을 공급해주는 그런 스킨앤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결국은 히알루론산이 일본에서 일단 굉장히 핫하게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효과를 별로 보질 못해가지고 히알루론산이 좀 스타트가 됐다가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박명규 박사님이 애합성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스킨앤필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다시 재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그런데 메타선 테라퓨틱스에서는 최초로 히알루론산을 재합성하는 기술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이가 좀 있는 분이 그러니까 하루에 6알 아니지 한 번에 6알 그럼 18알이잖아요. 18알 하루에 18알을 먹고 며칠을 먹었더니 피부가 땡땡해졌대요. 이게 부작용이래요. 그래서 피부를 좀 땡땡하게 빨리 효과를 보고 싶게 한다. 그럼 스킨앤필을 좀 많이 먹어주라는 거죠. 많이. 그게 부작용이라 합니다. 부작용이라고 할 거면. 그래서 60대 엄마가 스킨앤필을 꾸준하게 6개월 정도 복용을 했더니 30대 딸내미 피부가 됐다라는 우스운 박명규 박사님의 체험 임상을 냈더니
이게 스킨앤필의 효과가 이렇다. 그래서 피부만 보습에 피부만 땡땡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그 점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 질건조증에 있는 분들한테도 스킨앤필 좋고 안구건조증에도 좋고 그리고 무릎에 관절 윤활유 해주는 그런 거에도 우리가 스킨앤필을 활용을 하면 좋고 그래서 이 피부가 건조하잖아요, 사장님들.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박명규 박사님 이야기가 방광에 안도 건조해 준대요. 그래서 질이 건조해진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위도 그렇고 방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점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점막 재생 효과가 있다라고요. 점막 재생.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 위염 있는 사람들, 위궤양에도 도움이 되는 게 스킨앤필이라고 해요.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명규 박사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0% 재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예, 섭취만 해도. 그래서 복용량을 늘리게 되면 효과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 빵빵하게 좀 만들고 싶다. 예, 그러면 양을 늘리세요. 뭐 이게 많이 먹는다고 이건 부작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스킨앤필은 피부의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 성분과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다는 거. 또 두 가지 성분만 들어가 있어요. 스킨앤필. 결국 포커스는 히알루론산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피부 속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히알루론산을 이렇게 스킨앤필을 통해서 이렇게 복용을 시켜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히알루론산이 다시 재합성이 돼서 피부를 건조한 곳을 다시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온 몸에 온 점막에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리뉴 이너뷰티죠. 젤 타입으로 된 거. 예, 가루가 싫다. 예, 젤리 타입 원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추천해 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플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서 장내 유익균, 예,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저분자 피쉬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고 석류가 들어가 있죠. 석류. 우리 여성분들 석류도 많이 먹잖아요. 여기도 석류 농축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또 늦춰준다라고 합니다. 히알루론산 합성을 촉진시켜주고 아연이 들어가 있고 또 탄력과 보습을 주는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예, 성분 자체가 플락토 올리고당, 저분자 피시콜라겐, 석류, 아연,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비타민C. 그래서 피부의 건조함과 탄력 없는 분 추천. 겉과 속을 좀 같이 관리하고 싶은 사람. 갱년기 여성은 여긴 소포라지만 소포라는 대체 식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갱년기 여성분이 있다면 리뉴 이너뷰티와 저희 이제 곧 출시될 갱년기에 도움되는 제품과 같이 먹어주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먹는 것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이는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C밖에 없어. 하지만 여기는 히알루론산 자체를 재합성시켜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보습을 주는 데는 스킨앤필이 빨라요. 근데 요것은 그냥 편하게 우리가 또 여자분들이 콜라겐 하니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여러 가지의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냥 식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여기 피쉬 콜라겐은 얘는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 보면 저분자 콜라겐, 피쉬 콜라겐, 영국 DSM사 비타민C 함유.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콜라겐과 비타민C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게 요 아이죠. 예, 얘는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근데 또 여기 스킨 오리는 케어는
얘는 또 먹는 화장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가지고 회사가 다른 거죠. 일단 회사가 다르고 성분의 차이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여기도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들어가 있죠. 석류 농축분말 들어가 있죠. 프락토 올리고당 들어가 있죠. 아연 들어가 있죠. 비타민C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랑 사실은 비교해 보면 요 아이랑은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단지 얘는 젤, 얘는 가루. 근데 여기 콜라겐 시너지는 완전 콜라겐과 비타민 C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장님들이 보시고 고객이 그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수분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피부 빵빵하게 채워주잖아. 눈 건조 좋지. 안구 건조. 질 건조에 좋지. 그리고 뭐 위쪽에도 점막이 있잖아요. 위궤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건강에 몸에 있는 신체적인 안 좋은 그 점막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앤피를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취향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잘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석류 들어간 거 없어, 뭐 PC 콜라겐 들어가 있는 거 없어, 막 이런 거 찾으신 분들은 사장님들이 보시고 적절하게 요거를 줄 것인가, 요거를 줄 것인가, 요 아이를 줄 것인가, 요건 사장님들이 선택을 좀 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맛도 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냥 고객이 먹어보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는 콜라겐과 비타민 C밖에 두 가지밖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스킨 올리는 케어는 석류, 프락토 올리고당,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스킨 올리는 케어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적절하게 가루로 줄 것인가 아니면 이 타입, 젤리 타입으로 줄 것인가 그건 사장님들이 좀 결정을 하셔서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탈모 두피 케어에 대해서 또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원인이 또 있고 스트레스 그리고 또 샴푸나 이런 것들 잘못 또 사용을 해서 두피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탈모가 이제 머리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또 고객들과 상담을 해 보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여기에 일단 제품 자체는 탈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데 사장님들이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두피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두피 상태. 두피는 이렇게 여러 번 봐도 여기에 두피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더 좋지만 머리에 각질, 머리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각질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비듬 같은 거, 각질이 아주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니들링보다도 일단 스칼프에 저 타임머신을 가지고 일단 마사지부터 쭉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두피의 상황에 따라서 오토 MTS 기계를 바로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일단 앰플을 먼저 조금 투여를 할 것인가 그거는 사장님들이 체험을 좀 많이 하시면서 그거는 좀 나름의 터득은 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툴은 이런 툴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조금 이제 실수라면 이제 실수였겠지만 그 남자분 한 분의 정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져버리게 한 사례. 물론 시간 지나서 우리 거를 꾸준하게 쓰면은 머리카락이 다시 올라올 텐데 남자분이 머리카락이 갑자기 또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 우리 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죠. 그건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뭘 썼냐면 샴푸를 본인이 TV를 보니까 탈모에 도움이 되는 그 만들어 가지고 샴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머리도 더 가렵고
머리 상태가 좀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머리 상태를 봤어요. 봤는데 울긋불긋. 왜? 빨간 반점 같은 것도 여기 되게 많았어요. 제가 초반에 인제 이거를 인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원리를 똑같이 이렇게 제가 적용을 해 버려 지금 하면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가. 일단 샴푸를 우리 거로 쓰게 만들어야 되고요. 샴푸를. 샴푸를 해서 이 머리의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으로 다시 만들어 주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오토 MTS를 먼저 쓰는 것보다 그 앰플을 좀 써서 왜냐면 스칼프 타임머신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극이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왜냐면 모발이 너무 얇은 사람들. 진짜 사진 찍어 보면 얘가 이 모근에 거의 힘없이 붙어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스칼프 타임머신으로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상태 안 좋은 곳은 다 빠져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두피가 너무 얇아. 그리고 머리 밑을 보니까 각질도 되게 많고 또 굉장히 예민해서 막 불긋불긋한 것도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 샴푸 쓰고 앰플을 우선 좀 일주일 정도는 앰플만 좀 뿌리게끔 해서 두피의 그 모근 그 두피 자체에 그냥 좀 이렇게 릴렉스 머리가 예민해진 걸 좀 릴렉스 시켜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임머신으로 마사지를 하고 우리 앰플을 좀 뿌려주고 니들링은 조금 더 있다가 적응을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전 마사지하고 했더니 이 모근이 약한 데다가 다 빠져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머리가 다 흔들어 가지고 다 빠져 가지고 정말 대머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막 화를 내고 머리 날라고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지금 더 빠져버렸다고 막 성질을 내면서 그래서 내가 "회장님 그때 머리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상황적인 게 머리가 사실은 거의 모근에 힘없이 붙어 있던 상황인데 이게 인제 마사지가 들어가면서 이게 빠질 건 빠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분은 이미 신경질이 나 가지고 내 말을 잘 안 듣더라고.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이러면서 인제 뭐 몇 달만 하고 말았었는데 근데 계속 하게 되면은 머리 상태는 분명히 나겠더라고요. 제가 그 중간중간 사진도 찍어 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머리 두피 환경을 꼭 확인해라." 울긋불긋하고 각질 있는 사람은 오토 MTS를 먼저 하지 말고 타임머신을 사용하더라도 힘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 갈바닉 끝에 있는 저기 원리로 우리가 모근을 깨워주는 거니까 힘을 빼고 난 다음에 살살 이렇게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차원에서만 마사지만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앰플을 뿌려주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한 열흘 정도만 쭉 하면서 머리 두피 상황을 보세요. 그 불긋불긋이 없어졌어. 그리고 각질이 많았는데 각질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 인제 MTS를 일주일에 2번씩은 원래는 하잖아요. 정상적인 두피 상태는 일주일에 1번만 하고 앰플을 좀 여유 있게 좀 뿌려주면서 두피의 상황을 늘 지켜보면서 좀 진단을 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샴푸 뭐 쓰세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샴푸. 샴푸 혹시 만들어 쓰세요? 아니면 샴푸 어떤 거 쓰세요? 두피에 또 이렇게 각질이 많이 생긴 사람 있죠? 각질. 비듬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각질이 어떤 여성분이 아주 눌러붙을 정도로 중간중간에 많고 남자들이 여기 보면 옷에 막 비듬이 막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두피에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아 불균형이 되고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두피가 건조해지면은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두피가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피가 일단 유수분이 불균형이 생기면은 각질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샴푸를 자극적인 샴푸를 쓰게 되면은 또 두피에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파마나 염색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또 두피 손상의 염려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주 사장님이 우리 또 헤어샵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샴푸는
좀 좋은 거 써야 된다. 그러면서 탈모는 미리 예방을 해줘야 된다 해서 우리 거 샴푸와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피 열을 내려준대요. 우리 게. 그리고 멘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가렵고 이런 걸 좀 완화시켜주고 또 판테놀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보습도 주고 그리고 마카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 노화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샴푸 쪽. 그래서 샴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탈모 쪽으로 개선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샴푸를 넣어줘야 되고요. 두피를 봤는데 괜찮아. 건강해. 근데 단지 수분만 빠졌어. 그런 분들은 일단 스칼프 타임머신을 가지고 이렇게 3분 세팅이니까 좀 충분하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사지를 해서 여기 정수리 부분만 머리카락이 없다 그래서 여기만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다 해주셔야 돼요. 목덜미까지 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 독소를 다 쓸어가지고 이 목덜미 뒤까지 싹 밀어내주고서 한 3분 세팅을 10분 정도 충분하게 마사지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앰플을 투여를 하면서 오토 MTS를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게 되면 효과를 더 보는데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앰플을 아끼면 안 돼요. 앰플 아까워가지고 한 개를 그냥 아깝게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머리 빨리빨리 안 나요. 진짜 빨리 나고 싶으면 정말 과감하게 넣어야 돼. 처음에는 모근이 안 열리면 체험해 보셨겠지만 앰플이 막 이게 흘러요. 이렇게. 근데 마사지 타임머신 갖고 마사지를 충분하게 하면 모근이 열리게 되면서 앰플이 들어가면 아주 눈으로 보이더라니까요. 앰플이 쏙쏙 들어가요. 쏙쏙. 그러면 전에는 하나 써갖고 막 이렇게 내리던 거 머리가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2개, 3개씩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빨리 나기 원하면 아침 저녁으로 너가 뿌려주되 이 앰플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마사지를 충분하게 해서 너가 이 두피에 열을 내려주고 이 노폐물도 배출을 시켜줘야 되니까 타임머신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할 때도 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목이 막 잠을 잘못 자서 목덜미 쪽이 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뻑뻑하고 할 때는 타임머신을 가지고 이 뒤에 후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얘가 또 시원하게 또 목이 회전이 돼요. 그래서 스칼프 타임머신 저 기계는 꼭 탈모용이라기보다도 피부의 리프팅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이 머리가. 그래서 이 두피를 우리가 정말 마사지를 충분하게 해주면 얼굴에 있는 이 처짐도 같이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꼭 탈모가 아닌 피부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스칼프 타임머신을 권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피 상태를 확인해라. 반드시.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두피를 빨갛고 각질이 있고 이런 사람은 오토 MTS를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이제 앰플 가지고 진정을 좀 시켜주고 타임머신 기계를 가지고 순환을 시켜주는 차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 피부 상태가 좀 울긋불긋 그런 게 좋아지는 상황이면은 그때 오토 MTS를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더라. 그 저의 체험.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이게 두피 상태를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감을 때도 사장님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덕하지 않아요? 머리 이 손으로 여기다가 손으로 거품을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쭉 짜가지고 이걸 샴푸를 머리 여기다 갖다 내고 거품을 내려고 하지 말고 손에다가 거품을 이게 샴푸를 짰어요. 짜고 난 다음에 손에다 어느 정도 이렇게 거품을 내준 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두피가 자극이 덜하다는 거죠. 막 손톱 가지고 막 이 어떤 분들은 막 가렵다 해갖고 막 이 손톱으로 이 두피를 막 긁어대면은 상처 나겠죠. 그래서 머리 이 바닥을 이 목은 이 바닥을 뒤에 이게 샴푸를 할 때는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가지고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바로 거품을 낸다 바로 사용하면은 이게 잔여물도 덜 남아요. 깨끗하게.
헹궈지고. 근데 여기다가 막 샴푸를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샴푸를 묻혀서 하게 되면 감고 나면은 이 잔여물이 깨끗하게 또 이 처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다가 거품을 내서 바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감고 나서 잔여물이 이게 좀 덜 남아. 바로 사용하면은 거품도 덜 나고 잔여물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때 손에다 덜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거품도 잘 나고 깨끗하게 헹궈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들이 어쨌든 적절하게 뭐 관리를, 탈모는 일단 뭐 체험 사례는 너무 많잖아요. 네, 질문 있나요? 네. 네, 질문.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트리트먼트는 샴푸를 했잖아요. 깨끗하게 헹구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트리트먼트는 이거를 치료해 주는 거지. 한 번 더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헹궈내고 트리트먼트를 모발 끝에, 그러니까 모근까지 트리트먼트를 굳이 넣지 않아도 이 모발 여기 있죠? 이 겉면에 이렇게 살살 발라가지고 어느 정도 두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세요. 우선 두고 바로 이렇게 헹궈내지 마시고 샴푸하고 헹궈내고 깨끗이 헹궈내고 트리트먼트를 손에다가 이렇게 해서 피부에 이게 머리 결에 겉에만 살살 이렇게 발라가지고 좀 약간 두고 그다음 내 몸 샤워하는 거예요. 양치를 하든지. 그러니까 바로 헹구지 말고 살짝 두게 되면 오히려 여기다가 말 그대로 트리트먼트잖아요. 치료.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약간의 시간을 두는 게 더 좋아요. 트리트먼트는 꼭 써주면 좋죠. 머리에 영향 주는 거니까. 보습도 되고 영양도 주고. 샴푸 같은 경우도 약간 홀드해 놨다가 헹궈라 뭐 이런 얘기도 네, 들었었는데. 샴푸도 보면은 멘톨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급하게 막 이렇게 해서 씻어내면은 그걸 못 느끼는데 약간 이렇게 마사지 하면서 그 약간 두면서 양치를 하잖아. 양치를 하면은 이렇게 시원함이 또 멘톨 때문에 멘톨이 함유돼 있어 시원함을 느끼는데 그렇다고 너무 오래 둘 필요는 없어요. 약간 마사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둬도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 마사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톱. 엄마들 막 시원하다고 막 손톱을 가지고 막 하는데 이 손톱이 아니라 그리고 지문이라든 지문 이걸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 힘 빼고 나중에 그건 우리 큐 사장님한테 개인 레슨을 다 하셔서 직접 한번 배워보셔요. 그래서 어쨌든 컨디셔너는 우리의 이 두피에 이 머리카락에 있는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게 파마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염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수분 증발 막아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는 꼭 쓰셔야 합니다. 그럼 샴푸만 써봐요. 사장님 느껴보시 알잖아. 머리가 빳빳해지는 거. 예. 모발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뻣뻣해지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 긴 머리 상관없이 상관없이 오케이. 반드시 그냥 세트로 그냥 이게 모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이 또 컨디셔너 역할이니까 그거는 또 펌 많이 하지 뭐 그러니까 반드시 좀 염색도 하지 그러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는 반드시 짝꿍으로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남자들은 뭐 별로 예. 네. 그러니까 샴푸는 이건 지금 이제 약용 샴푸잖아요. 네. 이런 샴푸하고 또 틀리니까 약용 샴푸 머리에 해놓고 조금 두면은 두피에 있는 모공도 열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양치 좀 하거나 뭘 하고 나서 헹구실 때 샴푸만큼은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맞아요. 컨디셔너는 꼭 하실 때 두피는 하지 마세요. 음. 두피는 모공을 막게 돼요. 두피는 모공을 막게 되지만 머리는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옷을 빨으면 다운이가 필요해요. 우리가 옷을 빨 때 그거 하듯이 머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머리를 보호해 주는데 특히 끝은 조금 더 넉넉하게 하지만 두피는 빼고 머리를 해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양치를
하거나 뭐를 하고 나서 헹구되 가볍게 헹구시면 돼요. 샴푸는 깨끗하게 헹구셔야 돼요. 근데 컨디셔너는 아주 음. 가볍게 헹구시고 손질하시면 돼요. 네, 전문가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두피 이제 관리하면서 뭐 그리고 남성분들은 네, 질문 질문. 있어요. 네네. 지금 그 여성분들은 거의 그 컨디셔너를 샴푸하고 그 사용할 때는 이제 머리숱이 좀 적으니까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컨디셔너를 아침에 사용하면 이게 이제 머리숱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처진다고. 그때 이제 이스너스폰서 오실 때 그냥 밤에 컨디셔너 하려면 밤에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은 한번 하셨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기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컨디셔너를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너무 쫙 붙는 게 싫으니까 무거워서. 근데 그런 효과도 있잖아요, 저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샴푸하고 컨디셔너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지 조금 애매해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사실 써요. 그 대신 우리 여기 또 헤어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는 드라이를 할 때 그 헤어 전문가가 알려주시는데 드라이 할 때 머리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가 거꾸로 해서 하면 이게 볼륨이 생기니까 그렇게 드라이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팍 죽는 게 아니라 드라이를 안 하면 팍 죽겠지. 트리트먼트 자체가 이렇게 딱 저기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여기 예. 케이차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잖아요. 물론 얼굴은 이제 못 만나봐서 모르지만 기른 머리 보니까 손질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달라붙는 게 무게 때문에 달라붙는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머리를 자른 거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있으니까 머리가 기니까 우리처럼 여기가 길어도 여기가 짧은 머리는 덜한데 케이차 사장님 같은 경우 이게 기니까 이게 무게 때문에 처져요. 그랬을 땐 컨디셔너를 어떻게 하냐면 두피에서 빼세요. 얼마만큼. 네네. 저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끝을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왜냐면 머리가 영양을 공급을 다 못해요. 기른 머리에서 피부에서 우리 몸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저기 막 10cm 이상은 공급이 잘 안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공급이 안 돼요. 짧은 머리는 쉬웠지만 기른 머리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니까 특히 끝에는 충분히 해주시되 요런 데는 약간만 해주시고 두피는 빼세요. 그리고 나서 끝은 보호제를 조금 더 많이 발라가지고 손질을 하시면 기른 머리도 아름답게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가 저도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샴푸 쓰셨는데 근지럽다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 몇 분이.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쓰니까 근지럽다, 두피가 근지럽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 작용하는 거니까 좋은 거야 이러는데 어떤 게 맞는 소리인지 쓰면서 두피가 근지럽다는 소리를 몇 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제가 가끔은 누군가한테 들었거든요. 머리가 이제 좀 이렇게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 아니 이제 저는 이걸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샵 쪽은 많이 이제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지금 이제 이쪽만 포커스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험을 쭉 보면서 난 아직도 5가지에서 6가지를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 손님을 위해서. 다 틀려요. 손님마다 필요가 다 틀리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 제품을 하니까 나도 써봐야 되니까 이걸 써봐요. 근데 이건 약용 샴푸예요. 약용 샴푸 컨디셔너로 나온 건데 간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많이 헹구라고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써보세요. 본인이 직접 써보시는데 내가 써보지 않으면 나는 안 간지러울 수 있지만 남은 간지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주로 약용 샴푸는 100% 사람마다 다 맞지는 않아요. 어떤 샴푸나. 근데 해보시고 충분히 헹구는 걸 말씀해 주시고 특히 컨디셔너는 두피에 닿지 않게 해라고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괜찮다 하세요. 음. 그래도 간지럽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래도 그렇다고 갖다 붙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못해. 근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두시면 이 간지러운 것도 이유가 있어요. 면역이 약할 때 오는 거거든요. 몸의 면역이 약하면요 온갖 알러지가 다 오듯이 저는 그래서 아까 왜 말씀하셨죠. 머리가 첫 번째 배 하다가 실수하신 분.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할 때요. 머리 빠질 수 있습니다. 왜? 병든 건 빠져나가야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난 그 말을 해요. 네네. 그때 이거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나는 털마다 다 빠져나가요. 그러셔요. 네, 그런 분이 계세요. 털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 병든 거는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이거를 미리 해주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되는데 해독을 하다 보면 빠져나가거든요. 머리칼도 빠져나가도 온몸의 털도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머릿속에 딱 주입을 시켜줘 버리면 마귀가 날 때 그냥 나갑니까? 할퀴그라도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몸에 막 온갖 게 다 나가잖아요.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냥 나가나요?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조금 어떤 반응이 올 때 놀라지 마시고 약 하면 약을 먹어도 그랬는데 약이 아닌 자연식품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거 안 옵니까? 그런데 그걸 머릿속에 딱 들어간 사람들은요. 믿고 그냥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도 좋아지시고 머리도 빠졌다 다시 나요. 네.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온갖 컴플레인은 다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못해. 건수 잡으려고 그러는 분들은 그냥 그만하십시오 하고 하지만 주로 그런 분들은 깨끗하게 헹궈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헹구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의 90%는 괜찮아요. 예. 네네네. 오늘 큐 사장님께서 또 전문가로서 좀 많은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예. 어쨌든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두피 관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상태가 안 좋은 머리는 빠집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지 네. 않으면 머리가 더 빠졌다 이런 소리를 하기 네. 때문에 예, 그 네. 이야기 반드시 해주시고 가려운 사람들은 샴푸를 할 때도 좀 제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제대로. 샴푸를 네. 하고 여기 보면 멘톨 함유가 들어가 있어서 두피 가려움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면서 좀 충분히 샴푸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두피를 좀 씻으라고. 아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헹궈내고 깨끗하게. 샴푸는 진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철저하게 무슨 말을 해주냐면 샴푸는 꼭 깨끗이 헹구세요. 목욕을 해도 깨끗이 헹구듯이 하고 컨디셔너만큼은 두피에 닿지 않게 하고 덜 헹궈도 됩니다. 그래요. 네네. 하지만 철저하게 헹구시는 걸 잘 헹구시면 가려움이 거의 90%는 거의 없고요. 몸에 그 알러지가 많은 분들은 가려울 수 있어요. 약하니까 면역이. 이런 분들은 해독을 하면 그거 사라져요. 네네. 그래서 네. 우리 그 해독 제품을 권해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큐 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헬렌 사장님이 예, 전문가의 그 조언으로 뭐 한번 그렇게 예, 그분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린 너무 완벽한 팀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